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얘가 없어지면은 우리가 처벌을 받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해할 생각이 있었다. 네, 2달 전 6월에 경기도 오산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 한 구가 발견됐습니다. 살해됐을 거라는 의심은 있었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자칫 영구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는데 살해 용의자들이 검거됐습니다. 붙잡힌 용의자는 가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불법 행위를 시켜온 이른바 가출팸의 일원들이었고 피해자는 17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자,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배 교수님 먼저 시신이 발견된 게 6월이었는데 처음에는 영국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가장 처음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신원 파악에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이제 흔히 말하는 뼈만 남아 있는 상태고 다른 부위들도 없고 네. 옷도 이제 거의 없는.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이제 신원을 파악해야지만이 이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런 얕게 묻힌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파악할 요소가 거의 없어서 초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경기청에서는 사실 이 타살 가능성을 많이 본 것은 아마도 주변의 상황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얕게 묻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누군가 그러니까 어떤 매장한 것이 아니라 갖다가 이제 유기한 형태가 아닌가 싶어서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자, 용의자를 잡으려면 뭐 그 전에 피해자 신원을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백골 상태였기 때문에 뭐 외관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확인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찾을 수 있었던 게 유일하게 백골 상태였는데 이 백골의 피해자가 한 15살에서 17 정도의 청소년 남성이고 그리고 충치가 아주 심하다는 정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국과수에서 알아낸 네, 거고요. 국과수에서 그걸 알아냈던 것이고 결국 그래서 그 주변에서 뭐 가출한 그 또래라든가 아니면 장기 결석자 아니면 주민등록이 안 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4만 명 가량 후보를 고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 검색을 하던 와중에 이 피해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다, 행방이 안 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그 이름을 이 SNS를 요즘 이제 SNS에 워낙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피해자가 발견 장소에 백골과 함께 발견된 소지품들, 반지, 귀걸이 이거를 하고 착용한 상태에서 지금 프로필 사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을 수 있겠다 싶어서 실제로 그 프로필 사진의 주인공의 가족과 DNA 확인을 해봐서 일치를 했던 거죠. 일종의 과학 수사를 제대로 했다라고 네, 볼 수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이 부분은 경찰이 좀 꼼꼼하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냈다라는 부분은 좀 칭찬해 줄 만한 것 같고. 자, 피해자 신원은 확인됐고요. 살해 용의자들이 붙잡혔는데 어떻게 붙잡힌 겁니까? 사실 이 사건과는 일단은 변사 사건이고 신원이 확인된 과정에서 왜 묻히게 됐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당사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사실 중간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다른 몇몇 사람과 연계된 흔히 말하는 그 약취유인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린아이를 약취유인하는 과정에 이 변사자가 관련돼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주범이라든가 이제 관련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들 전체가 가출팸이었다. 말하자면 집 나온 아이들의 모임 정태가 있었고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 사람들, 이 주범들이 이용했던 차를 추적해갖고 그 차가 하필 또 폐차 전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렁크를 봤더니 아주 미세하게 이 변사자의 DNA가 혈흔이 결정적인 확인. 증거가 나온 거군요. 트렁크 속에 DNA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연결되는 건 이렇게 해서 묻지 않았느냐. 짚고 가서 묻었다. 그런 것 때문에 확인하고 체포하게 된 겁니다. 자백은 한 거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비군이 피해자를 살해한 게 작년 9월 8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족들이 가출 뭐 실종 신고는 안 했던 모양이죠. 이게 조금 이제 뭐 피해자와 관련된 얘기라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전에도 이제 가출 경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몇 차례 실종 선고를 했다가 다시 찾았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도 이제 그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또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고 그런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찾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조금은 이제 가정 환경이 뭐 원만하진 않았던 걸로 추측 정도 해볼 수 있겠죠. 예. 자, 가출팸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했었는데 이 가출팸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저기 이제 팸이라고 하는 게 패밀리의 네. 줄인 겁니다. 그래서 뭐 많게는 적게는 3~4명에서 한 10여 명까지도 이 가출한 아이들이 집단 생활을 하는 건데 그 전에 보통 이제 가출팸을 꾸미기 전에 일행을 또 이렇게 줄여서 일행이라고 일행 이어서 여는 발음으로 일행이라고 이렇게 일행. 해서 부르는데 그렇게 해서 좀 뭐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행을 이뤄서 한번 검증 과정을 거쳤다가 그다음에 정말로 같이 지낼 수 있겠다 싶으면 패밀, 그러니까 가족 집단 내에 소속을 해서 그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거를 주로 이제 뭐 고시원이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조금 저렴한 숙박업소 이런 데를 이용을 하죠. 뭐 가출을 하면 사실 돈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의지할 데도 없어서 그 처지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모여서 살려서 뭐 잘 지내면 다행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게 범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이미 피해자는 어떻게 생활을 했나요? 사회적 문제로 됐던 경우들이 많아요. 뭐 성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들끼리 또 다른 절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매매를 목적으로 해서 뭐 다른 사람을 유인해서 폭행이라든가 강도 같은 걸 했던 일들이 종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범죄로 돈을 버는 게 가까워지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시면 쉽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해요. 뭐 가출한 청소년들이 어디 일자리를 구한다는 건 또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20대 남성이 운영하는 가출팸에 들어가는데 이 남성이 목적을 가지고 가출팸을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 남성은 가출자가 아니고 성인인 거잖아요. 20대 남성인 거예요. 일부러 가출팸을 만들었다. 그 가출팸을 꾸려서 가출한 아이들을 끌어모아서 뭐 대포통장,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이 필요하니까 아이들을 동원해서 그거를 모집하는 일에 이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20대 남성을 사실 미성년자 약식유인죄로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네. 내가 그런 일에 동원이 됐었다는 사실을 경찰에 얘기를 하니까 네. 그거에 앙심을 품고 이 피해자를 살해를 한 겁니다. 말하자면 가출팸의 어떤 보스 같은 사람인데 그렇습니다. 얘가 우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경찰에 일러줬다. 네. 정보를 흘렸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 내지는 응징 뭐 이런 걸로 응징을 한 거죠. 거군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은 다른 아이들을 내가 계속해서 통솔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자, 이게 뭐 청소년 가출 문제는 사실 항상 있어 왔습니다만은 가출했으니까 뭐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가출팸이라는 게 생긴 것들도 사실은 뭐 자연스럽게 생긴 거긴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청소년들이니까 보호도 하고 관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아직 가출이라는 개념밖에 모릅니다. 가출이라고 하면 우리가 집을 완전히 떠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여성가족부나 조사를 해보면은 이게 그냥 가출이라는 것이 출근형 가출이 있습니다. 출근형 가출. 그러니까 아예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잠깐 나갔다가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도 얘기를 하고 잠깐 가방 던져놓고 며칠 떠돌아다니다가 모텔 같은 데서 지내고 다시 집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 부모님도 비슷한 형태였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가출의 개념과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집 나간 학생들, 그러니까 네. 학교 밖의 학생들. 이게 이제 보통 재작년 기준으로 모 공중파에서 조사했는데 39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유. 40만 명이 좀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가출이라는 걸 따져보게 되면은 전체 뭐 청소년의 2%, 뭐 2.6% 이러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집을 완전히 나간 형태고 정확히 말하면 범죄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학교 밖 청소년과 가출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제로는 교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실제로는 가출하지 않은 겁니다. 네. 근데 돌아다니는 그 인원이 전체의 약 한 2.5에서 2.7. 그게 이제 최소치고 그렇군요. 최대치가 한 40만 명 된다고 하니까 글쎄요. 경험치로 보는 가출의 경험은 10%가 넘는다. 10명 중 1명은 가출을 해본 경험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통계적으로 사실은 안 맞는 거죠.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실종 신고가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종도 사실 가출하고 뭐 경계가 사실은 애매한데요.
실종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실형이요. 뭐 어느 정도 좀 연결을 시켜서 이 정도 규모구나라는 어림잡아 짐작하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18살이 되지 않은 가출의 경우, 그러니까 실종의 경우가 한 2014년부터 2만 1,000건 가량, 그게 뭐 조금 줄어들기도 하고 지난해 2018년 경우는 또 다시 2만 1,000건을 늘기도 하고 약간의 등폭은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렇게 실종 신고를 한 경우 대부분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뭐 한 해 예를 들어서 뭐 2명, 1명, 6명, 지난해 같은 경우는 108명이나 끝까지 발견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시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실종 있겠네요. 신고가 해서 네. 거의 이제 해를 넘겨서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두 자릿수는 안 되는 숫자이긴 하지만 어쨌든 끝까지 발견 안 되는 경우들도 왕왕 있는 거죠. 예전에 보면은 가족들이 예를 들어서 내 아이가 없어졌다. 경찰에 신고하러 가면 아니 없어진 게 아니고 가출했을 수 있지 않냐. 어머니 아버지가 몰라서 그렇지 얘는 그냥 실종 아니고 가출일 수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영학 사건 때 그 피해 학생이 딱 그 네. 경우죠. 그렇죠. 예. 그 중학생이 저기 가출을 말하자면 실종이 됐는데 우리 아이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경찰에서 잠깐만 기다려 보시라고 해서 그 골든 타임을 넘겨놓은 게 있죠. 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명 중에 90한 6, 7명은 사실은 변호사 말씀해 준 그대로 뭐 흔히 말하는 미귀가 상태인 거죠. 네. 강력범죄 관련된 건 2%? 아니면 더 적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실무에서 이것을 실종 프로파일링을 돌려갖고 네. 실제로 이 어떤 경력을 동원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을 실제 프론트라인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이걸 실제로 동원해갖고 찾았더니 바로 옆집에서 놀고 있더라.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실무에서는 굉장히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분명히 어떤 경력을 동원해서 했어야 되는데 며칠 전에 한 열흘 전인가요? 실종됐는데 바로 이사 가기 전에 집에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수색을 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릴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은 있으나 예. 그러나 좀 더 관리가 더 잘 돼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또 한 분은 사실은 수사가 잘 됐다고 앵커께서 말씀하시면 제 입장에서는 수사가 잘 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 실제로 각 지역이나 학교 쪽에서 이런 가출팸에 대한 명단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이 일정 정도 우범을 관리를 하거든요.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백골이 발견된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고 하면 근처에 있는 가출팸들을 먼저 뒤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런 정보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주 맨 땅에서 몇만 명을 다 프리베이스로 했다는 것 자체는 자랑은 아니다. 잘한 거 맞습니다. 광수대에서 잘한 거 맞습니다만 그 부서를 하는 부서가 학교 전담 경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역 경찰서에서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다하지 못한 거를 광수대 지방 경찰이 광수대가 열심히 해서 한 겁니다. 네. 그럼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이 부분의 판단은 사실은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2달 정도 시간에 찾아내고 신원도 확인하고 또 범인들도 잡았기 때문에 용의자도 잡았기 때문에 일단 뭐 경찰들이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맞는 건 방향을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용의자들 어떤 처벌이 될까요? 일단 3명이 직접적으로 살해에 가담했는데 세 명입니까? 이제 살인도 있고 사체 유기도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도 유인한 여자애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셋은 구속이 됐고요. 그러니까 유인에 가담한 그러니까 그 어떤 특정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낸 그 여자들 같은 경우도 2명을 불구속 입건을 했는데 지금 이미 이 가출팸의 문제점이 딱 여기서도 보이는 게 그 입건한 3명, 직접적으로 가담한 3명 중에 1명은 형이 확정이 돼서 교도소에 수용 중이었고요. 이미 들어있는 수감, 사람이죠. 예, 그리고 1명은 또 재판받고 있는 구치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1명은 이제 군대에 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전에 배상훈 교수 지적하신 것처럼 이 가출팸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통해서 벌어지는 범죄들이 강력 범죄는 아닐지라도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건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출팸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가 막을 것인가를 좀 연구는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하게. 알겠습니다.